북한을 방문 중인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사진을 찍은 모습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파격적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면담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도착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네네.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예상하기 좀 힘들었던,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내일쯤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파격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네, 봐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개막식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 일행 왔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것도 그 다음 날이거든요. 예. 네. 네, 물론 일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도착 직후에 김정은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대표단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통치 스타일 면에서도 주로 이제 은둔자의 성격이 강했던 선대 이 김정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호탕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제스처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서둘러 우리 특사단을 만난 건 북한이 조금 마음이 급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했다는 분석보다도 우리 이제 차 박사님이 잘 말씀했는데 그만큼 적극적이고 파격적이다. 네. 일례로 우리가 방북단이 북한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또 그리고 그것도 노동 당사에서 또 더 나아가지고 김여정뿐만 아니고 이설주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만찬창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일단 어찌됐든 특사라고 합니다만 서로 껄끄러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쪽의 뜻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은 전날 실무진들이 만나서 우리 측의 입장 듣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딱 나타나서 요건 받아주고 요건 해줄게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외교적인 그동안의 어떤 프로토콜 이런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던 건 미리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오고 간 것 아니냐. 지금 외신은 또 그런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사전 조율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기선제압용도 있어요. 예. 처음부터 나서서 이제 환대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네. 아무래도 상대편에서 미안해서라도 아하. 껄끄러운 얘기는 조금 피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시도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고위급 회담 이후에 남북한 간의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급물살을 타서 사실은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도 고위급 회담 이외에 이 김여정 특사 방문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 김영철 통전부장 방문 이렇게 한 2차례가 사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의 의제 조정은 그렇죠. 좀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만나도 그렇게 크게 분위기 살벌할 만한 일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걸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게 본격적으로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의 의제를 주고받는 현안 타결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만날 약속을 답방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반영이 됐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차 박사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뭐냐면 북한의 김여정 이 특사 방남했고 또 그리고 김영철이가 2박 3일 동안 있을 때 아마 우리의 통일 외교 당국자하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논의했을 것이다. 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자신이 전달됐고 그 차원에서 아마 남북 간 어느 정도 사전에 합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이것을 우리가 특사본할 때 비핵화 북미대회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확인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밝혔잖아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됐다 보여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보기에는 모든 남북한이 원하는 의제를 하나의 탭을 다 올렸다 저는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 특사라는 것은 특사를 매개로 한 남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사소통뿐만 아니고 협상의 개념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어제 이 만찬 끝난 이후에 또 오늘까지 적어도 북한에서는 이 김영철 통전부장과
우리의 그 특사단 간에 상당 부분 협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협상에 대한 합의 결과를 공동 보도문 형식으로 아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김정은 정도의 협상도 뭐 네.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게 원래 문제가 됐고 가장 현안이었던 이게 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문제,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미북 회담, 북미 회담 앞서서 그 어떤 비핵화 조치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인데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예.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스타일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공동의장이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가셨는데요.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거 조문장에서 만난 김정은은 앳되고 여린 느낌이었다. 그런데 넉 달 뒤 배짱이 두둑해진 느낌이더라라고 회고를 하고 있는데 자,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한 우리 특사단이 만난 건 처음이지만도 그러나 과거 뭐 류인산을 비롯한 중국의 상무위원 네. 또 그리고 쿠바의 대표단 시리아 대표나가 만난 경우 있죠. 물론 이제 우리 구글 회장이라든지 이런 민간국도 만나 있지만도 어쨌든 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30대 초반 아니겠어요? 라고 한다면 또 외교적 경험도 좀 부족하고 또 정치력도 좀 부족하다.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 봤을 때 지금까지 하는 상황 한 5, 6년 더 보니까 이것은 그냥 어린애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아마 김홍걸 위원장이 아마 그대로 받아들인 걸 보여주고 그러나 특히 볼 때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국내 정치 또 그리고 지금 군사 문제 또 그리고 경제 문제 이런 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하는 그런 선상에서 아마 평가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호국들과 한 7차례 정도 접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급 외교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저희가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치 105 2016년 6월 30일 살바도르 안토니오 팔레스 메사 동지와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니엘 베르무데스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쿠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 2013년 7월 24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군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 네. 반갑다는 의사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 목덜미를 잡아서 포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유럽식이라는 얘기도 있고 조금 결례라는 얘기도 있고 저 때는 많이 좀 외교 스타일이 서툴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은 이 북한의 외교 의전 스타일은 상당 부분 러시아의 것을 많이 따왔어요. 우리가 이제 구미의 것을 많이 따오듯이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고 뺨을 대는 것은 전통적인 러시아에서는 외교 의전상의 예법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 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연설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해 온 게 후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북한이 젊어지고 있다는 인상에서 격의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좀 부담 없는 딱딱한 의전보다는 부담 없는 친근감의 표현의 제스처의 일환으로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런 자세가 이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연설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올해 이 신년사 같은 경우 영웅조선, 전략국가, 핵강국 이런 표현이 왔단 말이에요. 저 실질적으로 시대가 보면은요, 김정일 시대보다는 1960년대, 70년대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외교 행보.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강국이라는 북한의 행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일종의 자기 최면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국 정상들이나 고위 강요들을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회담 결과, 어제 있었던 회담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이 좀 만족스러운 회담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입장 발표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만족하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얘기가 합의를 이뤘다라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진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특사단은 오늘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일단 만찬장에 리설주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외교적으로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등장을 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문한 곳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그 본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봤을 때는 아마 그 상대 노동 당사 여기에 대해서 진달래관 만찬을 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처음이지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설주가 배석한 만찬, 이것도 처음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번 특사 방북단 여기에 대해서 최상의 여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 하나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의 방남에 있어가지고 최상의 여우를 같이 하잖아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적견됐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상호주의라는 거지만 여기에 걸맞게 오히려 더욱더 예우를 갖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설주도 대동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장소를 보면은요, 그 조선노동당 본관이라는 게 그 기존의 우리 대표단들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저 안에 이제 김정은 집무실도 있습니다. 김정일도 과거에 저기를 집무실로 사용을 했었고요. 조선노동당 본관을.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수령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공산당, 조선노동당 일당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권력의 그대로 핵심부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북한 내의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까지를 고려를 할 때는 북한 내에서는 성소하고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죠. 그 본관을 개방했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을 열고 우리 쪽과의 그 대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근래에 리설주 등장을 이제 퍼스트레이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영광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외모가 사실 아버지의 것보다는 할아버지의 것을 많이 따라주는데, 이게 과거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자극하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리설주만 여사로 불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김정숙, 그러니까 김일성의 원부인이죠. 김정숙 같은 경우 여사로 불렸고요. 김성애 같은 경우에는 동지라고 불렸지만은 김일성하고 1973, 4년까지는 대외적인 활동을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김정일이 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른바 곁가지 치기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부터 서로 이제 행사를 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공식적인 배우자 하나 지명하지 못했던 아버지 시대와는 달리 할아버지 시대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강력한 체제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성이기도 해요. 예. 네. 북한의 이런 만찬 형식과 또 배석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신세대 정치가 드러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대 정치이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국가에는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설주를 퍼스트 레이디로, 김정일 시대는 사실 퍼스트 레이디는 없었어요. 김정일의 와이프는 있었지만. 근데 김정은은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처럼 외교 무대에 대비하겠다라고 이번에 공식 선언한 거죠.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처음 데뷔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도 이제 냉전 시대의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넘어선다. 새로운 단계로 간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부인은 많았지만 퍼스트레이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부인은 하나고 퍼스트레이디다, 이런 차이점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글쎄요, 그 뭐 하태영 식의 그 논설이 아닌가 뭐 설명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뭐 김정일 위원장은 뭐 여러 가지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 와이프는 있어도 뭐 없다, 그런 그 뭐 너무 주관적 해석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차 박사가 잘 말씀했는데 우리가 등식을 좀 볼 필요 있어요. 지금 이제 이설주를 부를 때 지금까지 지금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동지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여사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적어도 서방식 교육을 받은 것도 있지만도 정상 국가로서 외교를 해나가겠다, 그런 의지도 묻어 있겠죠. 그럼 이제 노동 당사가 북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우위 국가 체제잖아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징이 노동 당사잖아요. 이것을 뭐냐, 우리 청와대하고 비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 당사에서 접견하고 여기에서 만찬을 한 것인가, 이거 보여지고, 특히 이설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2005년도에 인천에 다녀간 경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설주는 성악을 공부했고 중국에서 유학한 것도 뭐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모든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유학한,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서에서 배려한 학교에서 했잖아요.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아마 서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랄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몸에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정상 국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할까요? 이것이 상당 부분 이번 그 이 특사단이 만남이 있어가지고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퍼스트레이디 그 대회상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푸틴 대통령이 지금 별로 과거에 사이가 안 좋은 면도 있고 하지만은요, 그 일반적으로 퍼스트레이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서구의 이상한 물이 든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예우의 측면에서, 우리를 예우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가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나간 분석 같고요. 네.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리설주라든가 지금 김여정이 등장하고 있는 건 북한의 이미지라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강성이고 세계적으로 자꾸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폭력적이고 이런 거가 주로 강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성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상당히 그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 분위기,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의미도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면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발표를 했는데 만족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만족한 합의가 있었을까 예상을 해본다면요? 지금 이제 북한의 보도, 또 노동신문, 또 우리 청와대의 발표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 청와대에는 뭡니까? 뭐 실망스러운 결과는 없다. 네. 맞죠? 결과 실망스럽지 않다. 이렇게 네. 표현했지요.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북한은 뭐냐면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만족한 합의했다 이래 하는데, 아마 이번에 그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 가지고 아마 공동 보도문 한 5가지 정도의 합의 사안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저걸 보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예를 들어 가지고 상호 존중의 자세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 협력해서 풀겠다, 뭐 이런 상호 존중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아마 정상회담과 관련된 합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김여정 특사가 여기 와서 요청이 제의를 했고, 왔었잖아요. 요청을 네. 했고,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보도문에 정상회담 부분에 들어가 있고, 구체화가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국제사회가 이번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비핵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반도, 북한은 조선반도를 표현하겠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정도 세 번째 항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제반 조치에 관련해 가지고 비핵화 문제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 이제 군사 당국 회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 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행위로서 뭐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이런 있겠죠. 이런 부분이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갈 거였고, 마지막에 네 번째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분야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가족 상봉 아니겠어요? 이래도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런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만간 고위급 당국 회담을 개최한다. 네. 이 정도가 아마 이번에 공동보도에 들어간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예상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는 없다. 만족스러운 합의했다. 이 정도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열기로 이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라는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마 공동 발표문 내에는 여러 가지의 성격이 섞여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합의를 봤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논의나 협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의견이 얘기해 보기로 했다라는 부분들도 들어갈 건데 지금 노동신문에 나타난 바는 이제 이 순회상봉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용어로는. 순회상봉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이번에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전에 아마 우리 측이 요구해온 이상가족 상봉과 같은 조치들 자체가 아마 또 동시에 같이 북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지금 노동신문에서 미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라든가 아니면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반도의 긴장 완화나 이제 완화를 위한 재반 조치로 얘기가 될 텐데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비핵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북한이 기존적으로 얘기하던 핵 군축 회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뭐 비핵화 얘기를 하지 않고도 그 조치라고 해석을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아주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 크게 이 이견이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분명히 볼 수는 있어요. 협의를 했고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특사단이 또 미국을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구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데 북측이 제의를 했고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적어도 대화의 시도라도 하는 상황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의 어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측은 가서 미국이랑 좀 대화를 좀 하시죠.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시죠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해주시죠. 아마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런 합의 사항의 비핵화 부분, 북미 대화 이것이 안 들어가면은 이 합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항목 중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그리고 평안정 여기에 대해서 재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속에 비핵화와 나름대로 지금 군사당국 회담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미 군사훈련 이런 게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참을 모든 걸 다 한다면은 얼마나 쪼겠습니까? 그래서 세 단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비핵화와 북미 대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 특사단 방문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 유언이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모라토리움이라든지 요거 하나 정도 할 수 있겠죠. 이것만도 큰 성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잠시 유예한다라는 네. 얘기가 그렇죠. 나오죠. 그다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북미 간의 대화를 해야 되겠죠. 북미 간 대화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간 그렇죠. 조치와 표현이 있겠지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에 여기 대해서는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선먹지 않겠느냐. 저는 이번에는 아마 핵심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선대 유언이든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폐기된다면은 비핵화를 언제든 할 수 있다. 뭐 조건부 대화라든지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마 이번에 특사단의 방법을 통해서 합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근데 미국은 비핵화가 돼야 우리는 북한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언가 북한의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그럼 우리 미사일 안 쏠게, 당분간 우리 핵실험은 안 할게, 대화가 진행된다면 그 정도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애둘러 표현하자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이건 숙여지요. 이것은 선대의 유언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전환
폐기된다면 언제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 와중에는 모라토리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표현을 하면 최상이고 아마 이러한 뉘앙스 메시지가 담긴 합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게다가 네, 그거 하나만 제가 더 좀. 그러세요. 게다가 북한도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북한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모라토리엄 하는 동안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동안 그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비핵화 안 되면 대화 안 한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비핵화 성의를 분명히 이제 비핵화 관련한 결심을 보이라는 건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라토리움 하거나 동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라토리움이나 동결은요. 예. 핵국이 핵 군축회담을 북한이 기존에 얘기하던 핵 군축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궁극적으로 비핵화하겠다라는 거를 밝히라는 거거든요. 예. 북한은 군축회담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비핵화는 그거는 김정은 시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그 양호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대의 유운이라는 표현 정도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진전이 된 거라고 봐요. 실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궁극적 목표로서의 비핵화라는 게 실제로 명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보기엔 모라토리움보다 훨씬 더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 대화 북미 대화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시작되는 동안 잠정적인 유예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실질적으로 이거를 북한은 그동안 얘기한 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한미 군사 훈련에 아마 중단이나 이제 그 규모의 축소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예. 두 번째가 대북 제재 해제를 얘기할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워싱턴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는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미 군사 훈련에 아마 그 일부 전략 자산의 조정 같은 건 미국도 고려가 가능할 텐데 이걸 철폐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받기가 힘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얘기되는 제재의 해제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다른 국가들하고의 그동안의 이 사례들도 봐야 되는데 미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비핵화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핵 활동 중단과 관련된 모든 거를 국제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제재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곧바로 협상이 시작되면서 제재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접점이 찾아진다면 유엔 차원의 제재 이외에 일방적인 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각 개별 국가 차원에 했던 제재들의 일부가 완화가 되는 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최종적으로 지금 그 특사단이 돌아와서 저도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이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비핵화 의지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이게 가장 이 관건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밝혔다면 예. 특사단 방북의 성과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120%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을 네. 것이고 다만 이게 그 노동신문이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대내적으로 그냥 병진 정책을 너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한꺼번에 뒤집기가 힘들어서 분명히 언급을 하거나 얘기가 됐는데도 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얘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지금 와서 한번 브리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자산 어제도 이제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게 한미 군사훈련 뭐 좀 어떻게 해달라, 좀 줄여달라 할 때 어제 제안하신 게 그렇다면 우리가 규모라도 전략자산 조성한다는 게 결국 뭐 B1, B2 안 쓰고 항공모함 안 쓰고 우리가 말했던 그 한반도를 북한과의 어떤 전시 상황에서 지키기 위한 훈련 정도는 우리도 손해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계속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간단히 읽어보면 됩니다. 그 북한 입장이 뭐냐면 좋다. 북한은 지금은 이제 선대 유언이든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비핵화 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이 비핵화에 대해서 뭘 해줄 것인가? 욕을 하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그러면 대북 적대의 정책 폐기를 선언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그럼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이것을 이 기간에 완화시키라. 아하. 또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 잘해가지고 한미 군사 훈련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하든지 중단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것은 주민 교육을 많이 활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한미 군사훈련 했고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남북 관계가 좋고 어느 정도 북미 간의 대화 이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도 중요하지만도 그거보다 좀 더 완화된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서태지기라든지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네. 이런 그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되지 않는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협상 충분하게 주고받을 대목이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고하게 그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합의서를 통한 공동보험 발표다. 이거는 미국하고 또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미국과 대화에서 합의 부분에 포함은 안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전략자산이라든가 이제 연합훈련과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는 면에서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주장해온 게 연합훈련에 참관단을 보내라는 거였어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아하. 계속 이걸 거부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주장대로 북침을 하려는 훈련이 아니니까 와서 보라는 거죠. 방어 전쟁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테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략자산 부분도 두 개로 나뉘어져요. 아하. 전략자산이 2010년 이후에 증강된 전략자산이 있고요. 이거는 천안함 연평도 때문에 증강됐던 거예요. 주로 재래전력 위주로 전략자산이 증강이 됐고요.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이제 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자산들이 증가가 그렇죠. 된 거예요. 예. 가령 얘기하면 B1 또는 이제 이 B1 랜서라든가 그다음에 가끔 등장하는 핵항공모함이 이제 거의 이 주기적으로 오고 가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전략자산의 전개 제한에 있어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느냐, 2016년을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또 한 번 협상의 여지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그 전략자산 중단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 참관 카드도 충분히 이제 아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겠죠. 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안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얘기한 대로 정말 선대의 유운이라는 언급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비핵화 의지만 언급을 한다면 의외로 이 부분들은 서로 그 카드들이 오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김여정 부위원장이 왔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왔습니다. 그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핵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걸 분명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테이블에서 만났습니다. 이것 또한 비핵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향후 남북대화나 동일대화에 있어서 의제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그 비핵화 대화를 수용한 겁니다. 의제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한이 없다는. 제한이 없다. 의제에 네. 제한이 없다. 제한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비핵화 수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기존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였는데. 예. 그러나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를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거죠. 자, 홍익표 의원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만 핵이라는 게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악한지 작은지 그리고 그 미사일에 실을 만큼 경량화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포트는 있다잖아요. 일단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못 만들게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네들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줄이는 만큼 그럼 당신들도 줄이는 군축회담 하자.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지금 계속 그 얘기는 반복될 것 같거든요. 핵 문제, 북한에서 핵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동등한 언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말 때 말, 또 행동 때 행동. 이건 동시에 항상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場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또 미국도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을 가진 국가끼리 소위 말해서 핵군적 협상하다.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거를 끄집어냈을 때
남북 대화, 북미 대화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북한이 털어지면 언제든 그걸 할 수 있겠죠. 또 마음속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마 북한이 남북 이 대화 또 남북 관계 통일을 통해 가지고 북미 간에 접촉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 목표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런 것을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비핵화 이런 데서는 선대 유언이다. 또 그리고 이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초보 단계지만도 아마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부터 선언할 수 있다. 이 정도 나오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핵을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하자면 누가 그 옹연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와 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는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평가는 좀 너무 이제 늘려서 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요. 그 비핵화란 용어가 쓰는 게 틀려요. 북한이 지금까지 거부해온 비핵화는 자기네들의 핵무장을 해제하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뭐냐면요. 한반도 비핵화예요. 전체. 미군도 핵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핵 군축해담하라는 비핵화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의지라는 건 북한이 가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을 이 해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를 지금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나간 분석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해석이든 뭐든 여지를 열어놓고 지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양측이 여지를 열어놓고 어쨌든 대화를 할 분위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사단이 돌아와서 어떤 보따리를 내놓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아마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북한은 분명히 북한이 모라토리움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조건이 있을 거예요. 같이 행동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그렇죠. 건데. 뭐 쌍중단 얘기라고 하겠죠. 미국은 그동안 얘기해 온 게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굿 스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움에서 선언된 것들이에요. 이러면 이제 대화할 분위기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해법을 어떻게 푸느냐가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조금 정량적으로 나오더라도 100% 만족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겠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뭐 경제 협력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정상화 문제라든지 평화협정 문제 이러한 그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안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좋은 척으로 본다면 그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가 완전히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협상에는 그런 식의 협상에서는 대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지금 봤을 때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밖으로는 CVID를 이해하고 있지만도 또 실질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미 간은 공감돼 있고 그 속에서 북한이 두 가지 조건 다시 말해가지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선언이랄까요? 이것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움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북미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이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연두 국정연설에서 재산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결국 지난 10여 년간 그 앞에 있는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을 굉장히 잘못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지금 하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로 들어가는 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시도가 됐던 것들이에요. 2012년에.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내가 오바마보다 조금 더 북한 비핵화를 만드는 잘했어라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고 할 경우는 아마 이게 검증일 거예요. 실제로 모라토리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중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인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검증까지를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미국 대화는 굉장히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수가 있고요. 예. 모라토리움에서 대화로 끌고 갈 때는 실제로 아마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한 미국도 대화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그 대화 문턱을 낮추기가 그렇게 현재로는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자, 북한에게 있어서 핵이라는 게 뭐 당장 지금 뭐 폐기해라고 말 듣겠습니까? 그건 북한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할아버지의 유언이다라는 말만 들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의 얘기가 있었죠? 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이 또 물어보니까 이제 이건 우리 아버지 유언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때 속으로 무릎을 쳤지요. 아, 됐다. 이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은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 더 위에 있는 그렇죠. 상위 개념이거든요. 예. 최상급 표현이에요. 예. 한반도 비핵화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죠. 네. 이것은 그 뒤에 이제 쭉 하나의 기준이 되어왔다. 요즘은 이제 언급이 안 됩니다만 2년 전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네. 2016년 7월 달에 북한 정부 성명에서 보게 되면 조선반도 비핵화 여러 가지 조건을 늘어놓습니다만 예. 5가지 조건을 걸면서 이것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특사와의 소통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조건이 붙겠죠. 그러나 조건부 비핵화지만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북미 대화 테이블을 여는 그런 다리를 놓게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핵과 미사일의 발사 유예, 실험 유예 예. 중단, 모라토리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러니까 이 모라토리움 얘기 듣기 전에 할아버지 유훈이다라는 말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그것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비핵화라는 것은 뭐냐니까 결국 핵을 가진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언제든지 미국의 대북 정치 정책이 없다면 언제든지 비핵화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이고 그다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에 있어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래서 유훈이라는 이야기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 유훈은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면 김일성의 유훈은 두 가지고 김정일의 유훈은 하나입니다. 김일성은 뭐냐면 한반도의 비핵화, 조국 통일 이것이 김일성 주석 유훈이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은 뭐냐면 경제 강국입니다. 그 지금 이제 그러나 이러한 유훈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도에 공화국 성명에 써가지고 이런 그 비핵화가 그 선대 유훈이라는 것은 한 번 딱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지금 공식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정동영 장관 또 이러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 한다 하면은 직접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남들도 변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차 박사님 이야기했는데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엄격한 조건을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비핵화를 선언해라. 두 번째는 뭐 이 선언의 진전 정부에서 모라토리움 선언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IAEA 사찰단 있죠. 네. 사찰단을 영변 핵단지에 복귀시켜라. 네 번째는 뭐냐면 영변 핵단지의 핵활동을 중단해라. 마지막 다섯 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변 외 지역에 있는 의심나는 지역의 사찰을 약속해라. 그렇게 하면 북한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엄격한 조건이죠. 그 다음 또 뭐냐. 북한 또 잘 알고 있는 뭐냐면은 차 박사님 동의할지 모르겠지만도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비핵화만 하면은 그러면 북한이 살아남느냐? 북한 절대 그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좋다. 내가 비핵화할게. 최생존할래? 모민이 뭐냐면 비핵화 이끌어내면 다음에 뭡니까? 생화학무기입니다. 생화학무기 끝나면 뭔가 합니까? 반인권 문제입니다. 반인권 문제 끝나면 뭔가 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제재입니다.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죠. 이 끝나면 뭔가 합니까? 계획 개방합니다. 왜냐하면 월드뱅크라든지 IMF는 다 미국이 최대 주주 아닙니까? 북한이 계획 개방하면서 나라 경제력 봉실하려면 이런 이 단체로부터 금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으려면 뭡니까? 계획 개방에 대한 계획서를 다녀야 됩니다. 북한이 이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원하는 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상정, 일괄 타결, 동시 행동. 이것이 북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건 싫어하지요. 그래서 미국들은 하는 건 뭐냐면 비핵화 대화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자, 예, 저는 잠깐만요.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예, 제가 말씀을 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예. 거예요. 2016년에 그 비핵화를 얘기를 했을 때는요. 그 비핵화 맥락은 왜 조선반도에 사실은 비핵화가 안 됐느냐의 원인을 얘기하고 궁극적인 마지막 논리는 병진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그동안에 얘기되는 것들이 서로 말대말 행동 대 행동을 실시하기에는 너무 이 신뢰성이 없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고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북한이 개혁 개방하는 건 우리도 바라는 바 아니에요? 그게 왜 무리한 요구입니까? 네. 예.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왜 일괄 상정, 일괄 타격 동시에 하지 않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도록 하죠. 지금 이제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만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의 유언이 한반도 비핵화라면서요. 근데 왜 핵 만듭니까? 그렇죠. 그 유언을 어긴 것이 북한이죠. 아니 근데 처음에 김일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를 할 땐 북한은 핵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남측의 주한미군이 핵을 이제 그때는 이제 전술 핵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다가 지금은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를 안 하는 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면은 남북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죠. 예. 또 그리고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죠. 예. 그런데 한자 북한은 핵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개발을 했고 지금 이제 핵 보유 국가의 기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 때 비핵화를 얘기할 때 우리도 비핵화를 하고 싶다. 이게 선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 적대적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비핵화할 수 있느냐?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이 거기에 대한 분위기, 환경 조성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에 증강된 전략자산이 있고요. 이거는 천안함 연평도 때문에 증강됐던 거예요. 주로 재래전력 위주로 전략자산이 증강이 됐고요. 2016년에 4차 핵실험을 이제 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자산들이 증가가 된 거예요. 예. 가령 얘기하면 B1 또는 이제 이 B1 랜서라든가 그다음에 가끔 등장하는 핵항공모함이 이제 거의 이 주기적으로 오고 가는 문제들. 그다음에 이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자산의 전개 제한에 있어서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하느냐, 2016년을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또 한 번 협상의 여지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서 그 전략자산 중단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 참관 카드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겠죠. 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안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얘기한 대로 정말 선대의 유언이라는 언급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비핵화 의지만 언급을 한다면 의외로 이 부분들은 서로 그 카드들이 오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김여정 부위원장이 왔었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왔습니다. 그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핵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걸 분명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테이블에서 만났습니다. 이것 또한 비핵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향후 남북대화나 동일대화에 있어서 의제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그 비핵화 대화를 수용한 겁니다. 의제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한이 없다는. 제한이 없다. 의제에 네. 제한이 없다.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비핵화 수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기존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절대 안 된다였는데. 예. 그러나 의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의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를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거죠. 자, 홍표 의원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만 핵이라는 게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악한지 작은지 그리고 그 미사일에 실을 만큼 경량화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포트는 있다잖아요. 일단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못 만들게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네들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줄이는 만큼 그럼 당신들도 줄이는 군축회담 하자.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지금 계속 그 얘기는 반복될 것 같거든요. 핵 문제, 북한에서 핵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동등한 언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는 말 대 말, 또 행동 대 행동, 이건 동시를 항상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일 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또 미국도 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을 가진 국가끼리
소위 말해서 핵군적 협상하다.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주장이죠. 대목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거를 끄집어냈을 때 남북 대화, 북미 대화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북한이 털어지면 언제든 그걸 할 수 있겠죠. 또 마음속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마 북한이 남북 이 대화 또 남북 관계 통일을 통해 가지고 북미 간에 접촉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 목표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런 것을 직접적인 표현보다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비핵화 이런 데서는 선대 유언이다. 또 그리고 이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초보 단계지만도 아마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부터 선언할 수 있다. 이 정도 나오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핵을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하자면 누가 그 옹연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와 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문제는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평가는 좀 너무 이제 늘려서 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요. 그 비핵화란 용어가 쓰는 게 틀려요. 북한이 지금까지 거부해온 비핵화는 자기네들의 핵무장을 해제하는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뭐냐면요. 한반도 비핵화예요. 전체. 미군도 핵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핵 군축회담하라는 비핵화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의지라는 건 북한이 가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을 이 해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를 지금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나간 분석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해석이든 뭐든 여지를 열어놓고 지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양측이 여지를 열어놓고 어쨌든 대화를 할 분위기가 됐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사단이 돌아와서 어떤 보따리를 내놓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아마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북한은 분명히 북한이 모라토리움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조건이 있을 거예요. 같이 행동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그렇죠. 건데. 뭐 쌍중단 얘기라고 하겠죠. 미국은 그동안 얘기해 온 게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굿 스타팅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움에서 선언된 것들이에요. 이러면 이제 대화할 분위기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해법을 어떻게 푸느냐가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조금 정량적으로 나오더라도 100% 만족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겠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뭐 경제 협력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정상화 문제라든지 평화협정 문제 이러한 그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안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좋은 척으로 본다면 그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가 완전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협상에는 그런 식의 협상에서는 대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밖으로는 CVI들을 이해하고 있지만도 또 실질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미 간은 공감돼 있고 그 속에서 북한이 두 가지 조건. 다시 말해가지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선언이랄까요? 이것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대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움 이 정도만 하더라도 북미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이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연두 국정연설에서 재산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결국 지난 10여 년간 그 앞에 있는 미국 행정부들이 북한을 굉장히 잘못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지금 하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로 들어가는 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시도가 됐던 것들이에요. 2012년에.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내가 오바마보다 조금 더 북한 비핵화를 만드는 잘했어라는 어떤 항징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고 할 경우는 아마 이게 검증일 거예요. 실제로 모라토리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중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검증인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검증 볼 필요 있어요. 지금 이제 이설주를 부를 때 지금까지 지금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 동지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여사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적어도 서방식 교육을 받은 것도 있지만도 정상 국가로서 외교를 해나가겠다. 그런 의지도 묻어 있겠죠. 그럼 이제 노동 당사가 북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 우위 국가 체제잖아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징이 노동 당사잖아요.
이것을 뭐냐 우리 청와대하고 비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당사에서 접견하고 여기에서 만찬한 것인가 이거 보이고 특히 이설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2005년도에 인천에 다녀간 경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설주는 성악을 공부했고 중국에서 유학한 것도 뭐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모든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유학한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서에서 배려한 학교에서 했잖아요.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아마 서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랄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몸에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정상 국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할까요? 이것이 상당 부분 이번 이 특사단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퍼스트레이디 대회상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푸틴 대통령이 지금 별로 과거에 사이가 안 좋은 면도 있고 하지만은요. 일반적으로 퍼스트레이디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서구의 이상한 물이 든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예우의 측면에서 우리를 예우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가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나간 분석 같고요. 네.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리설주라든가 지금 김여정이 등장하고 있는 건 북한의 이미지라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강성이고 세계적으로 자꾸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폭력적이고 이런 거가 주로 강조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성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상당히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 분위기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의미도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면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발표를 했는데 만족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만족한 합의가 있었을까 예상을 해본다면요? 지금 이제 북한의 보도 또 노동신문 또 우리 청와대의 발표 이를 보면은 지금 우리 청와대는 뭡니까? 뭐 실망스러운 결과는 없다. 네. 사실 결과 실망스럽지 않다. 이렇게 네. 표현했지요.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북한은 뭐냐면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만족한 합의했다 이래 하는데 아마 이번에 그 특사단의 방북에 있어 가지고 아마 공동 보도문 한 5가지 정도의 합의 사안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예를 들어 가지고 상호 존중의 자세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 협력해서 풀겠다. 이런 상호 존중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아마 정상회담과 관련된 합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시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김여정 특사가 이어 와서 제의를 했고 요청을 했고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보도문에 정상회담 부분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국제사회가 이번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비핵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반도, 북한은 조선반도를 표현하겠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정도 세 번째 항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제반 조치에 관련해 가지고 비핵화 문제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 이제 군사 당국 회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 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뭐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이런 있겠죠. 이런 부분이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갈 거였고 마지막 네 번째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분야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아니겠어요? 이런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런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만간 고위급 당국 회담을 개최한다. 이 정도가 아마 이번에 공동보도문에 들어간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예상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는 없다. 만족을 합의했다. 이 정도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열기로 이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라는 정도는 포함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마 공동발표문 내에는 여러 가지의 성격이 섞여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합의를 봤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논의나 협의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의견이 얘기해 보기로 했다라는 부분들도 들어갈 건데 지금 노동신문에 나타난 바는 이제 이 순회상봉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용어로는. 순회상봉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이번에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전에 아마 우리 측이 요구해온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조치들 자체가 아마
또 동시에 같이 북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지금 노동신문에서 미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라든가 아니면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반도의 긴장 완화나 이제 완화를 위한 재반 조치로 이해가 될 텐데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비핵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북한이 기존적으로 얘기하던 핵 군축 회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뭐 비핵화 얘기를 하지 않고도 그 조치라고 해석을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아주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 이 크게 이 이견이 드러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분명히 볼 수는 있어요. 협의를 했고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특사단이 또 미국을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구할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데 북측이 제의를 했고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적어도 대화의 시도라도 하는 상황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의 어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측은 가서 미국이랑 좀 대화를 좀 하시죠.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시죠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얘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해주시죠. 아마 북한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런 합의 사항의 비핵화 부분, 북미 대화 이것이 안 들어가면은 이 합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항목 중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그리고 평안정 여기에 대해서 재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속에 비핵화와 나름대로 지금 군사당국 회담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미 군사 이런 게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참을 모든 건 다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 단계를 논의를 필요했어요. 비핵화와 북미 대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 특사단 방문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 유언이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모라토리움이라든지 요거 하나 정도 할 수 있겠네요. 2013년 7월 24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예순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군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 네. 반갑다는 의사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목덜미를 잡아서 포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유럽식이라는 얘기도 있고 조금 결례라는 얘기도 있고 저 때는 많이 좀 외교 스타일이 서툴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은 이 북한의 외교 의전 스타일은 상당 부분 러시아의 것을 많이 따왔어요. 우리가 이제 구미의 것을 많이 따오듯이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고 뺨을 대는 것은 전통적인 러시아에서는 외교 의전상의 예법입니다. 그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연설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해 온 게 후대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북한이 젊어지고 있다는 인상에서 격의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좀 부담 없는 딱딱한 의전보다는 부담 없는 친근감의 표현의 제스처의 일환으로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런 자세가 이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연설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올해 이 신년사 같은 경우 영웅조선, 전략국가, 핵강국 이런 표현이 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대가 보면은요, 김정일 시대보다는 1960년대, 70년대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외교 행보.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강국이라는 북한의 행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일종의 자기 최면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국 정상들이나 고위 강요들을 상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회담 결과, 어제 있었던 회담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이 좀 만족스러운 회담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입장 발표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만족하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얘기가 합의를 이뤘다라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인사가 조선노동당 본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진 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가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기실장 김창선. 특사단은 오늘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일단 만찬장에 리설주가 등장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외교적으로 북한의 포스트레이디가 등장을 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문한 곳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그 본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마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봤을 때는 아마 그 상대 노동 당사 여기에 대해서 진달래관 만찬을 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처음이지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설주가 배석한 만차 이것도 처음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번 특사 방북단 여기에 대해서 최상의 여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 하나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의 방남에 있어가지고 최상의 여우를 같이 하잖아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적견됐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상호주의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 걸맞게 오히려 더욱더 예우를 갖춘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설주도 대동시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장소를 보면은요, 그 조선노동당 본관이라는 게 그 기존의 우리 대표단들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저 안에 이제 김정은 집무실도 있습니다. 김정일도 과거에 저기를 집무실로 사용을 했었고요. 조선노동당 본관을.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수령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공산당, 조선노동당 일당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권력의 그대로 핵심부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북한 내의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까지를 고려를 할 때는 북한 내에서는 성소하고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죠. 그 본관을 개방했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을 열고 우리 쪽과의 그 대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근래에 리설주 등장을 이제 포스트레이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 영광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외모가 사실 아버지의 것보다는 할아버지의 것을 많이 따라주는데, 이게 과거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자극하는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리설주만 여사로 불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김정숙, 그러니까 김일성의 원부인이죠. 김정숙 같은 경우 여사로 불렸고요. 김성애 같은 경우에는 동지라고 불렸지만은 김일성하고 1973, 4년까지는 대외적인 활동을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김정일이 이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른바 곁가지치기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부터 서로 이제 행사를 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공식적인 배우자 하나 지명하지 못했던 아버지 시대와는 달리 할아버지 시대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강력한 체제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성이기도 해요. 예. 네. 북한의 이런 만찬 형식과 또 배석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신세대 정치가 드러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세대 정치이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국가에는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설주를 퍼스트 레이디로, 김정일 시대는 사실 퍼스트 레이디는 없었어요. 김정일의 와이프는 있었지만. 근데 김정은은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자기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처럼 외교 무대에 대비하겠다라고 이번에 공식 선언한 거죠.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처음 데뷔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도 이제 냉전 시대의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넘어선다, 새로운 단계로 간다,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부인은 많았지만 포스트레이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부인은 하나고 포스트레이디다, 이런 차이점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글쎄요, 하태영 식의 논설이 아닌가.
뭐 설명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뭐 김정일 위원장은 뭐 여러 가지 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 와이프는 있어도 뭐 없다 그런 그 뭐 너무 주관적 해석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차 박사가 잘 말씀했는데 우리가 등식을 좀 지요. 이것만도 큰 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잠시 유예한다라는 네. 얘기. 그렇죠. 그다음 전 이거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북미 간의 대화를 해야 되겠죠. 북미 간 대화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간 그렇죠. 조치와 표현이 있겠지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에 여기 대해서는 뭡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어느 정도 서먹지 않겠느냐. 저는 뭐 이번에는 아마 핵심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선대 요원이든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폐기된다면은 비핵화를 언제든 할 수 있다. 뭐 조건부 대화라든지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마 이번에 그 특사단의 방법을 통해서 합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근데 미국은 비핵화가 돼야 우리는 북한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언가 북한의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그럼 우리 미사일 안 쏠게, 당분간 우리 핵실험은 안 할게, 대화가 진행된다면 그 정도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애둘로 표현하자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이건 숙여지요. 예. 이것은 선대의 요원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북미 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전환, 폐기된다면은 언제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 와중에는 모라토리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표현을 하면 최상이고 아마 이러한 뉘앙스 메시지가 담긴 합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게다가 네, 그 그 하나만 제가 더 좀 그러세요. 게다가 북한도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북한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모라토리엄 하는 동안 한미 군사 훈련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동안 그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비핵화 안 되면 대화 안 한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비핵화 성의를 분명히 이제 비핵화하려는 결심을 보이라는 건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라토리움 하거나 동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라토리움이나 동결은요. 예. 핵국이 핵 군축회담을, 북한이 기존에 얘기하던 핵 군축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궁극적으로 비핵화하겠다라는 거를 밝히라는 거거든요. 예. 미국은, 북한은 군축회담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비핵화는 그거는 김정은 시대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그 양문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대의 유운이라는 표현 정도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진전된 거라고 봐요. 실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궁극적 목표로서의 비핵화라는 게 실제로 명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보기엔 모라토리움보다 훨씬 더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 대화 북미 대화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시작되는 동안 잠정적인 유예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 실질적으로 이거를 북한은 그동안 얘기한 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한미 군사 훈련에 아마 이 중단이나 이제 그 규모의 축소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대북 제재 해제를 얘기할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워싱턴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는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미 군사 훈련에 아마 그 일부 전략 자산의 조정 같은 건 미국도 고려가 가능할 텐데, 이걸 철폐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받기가 힘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얘기되는 제재 해제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다른 국가들하고의 그동안의 그 이 사례들도 봐야 되는데, 미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비핵화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핵활동 중단과 관련된 모든 거를 국제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제재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곧바로 협상이 시작되면서 제재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접점이 찾아진다면 유엔 차원의 제재 이외에 일방적인 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각 개별 국가 차원에 했던 제재들의 일부가 완화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최종적으로 지금 그 특사단이 돌아와서 저도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이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비핵화 의지를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이게 가장 이 관건이라고 봐요. 그 부분을 밝혔다면 예. 특사단 방북의 성과는 뭐 제가 볼 때는 한 120%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을 네. 것이고, 다만 이게 그 노동신문이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대내적으로 그냥 병진 정책을 너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한꺼번에 뒤집기가 힘들어서 분명히 언급을 하거나 얘기가 됐는데도 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얘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지금 와서 한번 브리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자산 어제도 이제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쉽게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게 한미 군사훈련 뭐 좀 어떻게 해달라, 좀 줄여달라 할 때 어제 제안하신 게 그렇다면 우리가 규모라도 전략자산 조성한다는 게 결국 뭐 B1, B2 안 쓰고 핵 항공모함 안 쓰고 우리가 말했던 그 한반도를 북한과의 어떤 전시 상황에서 지키기 위한 훈련 정도는 우리도 손해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계속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간단히 읽어보면 됩니다. 그 북한 입장이 뭐냐면 좋다. 북한은 지금은 이제 선대위원이든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비핵화 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은 이 비핵화에 대해서 뭘 해줄 것인가? 욕을 하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그러면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선언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하면 그럼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줄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이것을 이 기간에 완화시키라. 아하. 또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 잘해가지고 한미 군사 훈련 여기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하든지 중단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것은 주민 교육을 많이 활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한미 군사 훈련했고 남북 관계 안 좋을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남북 관계가 좋고 어느 정도 북미 간의 대화 이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 중단도 중요하지만도 그거보다 좀 더 완화된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스텔지기라든지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네. 이런 그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되지 않는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인식을 하지 않을까. 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협상 충분하게 주고받을 대목이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고하게 그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합의서를 통한 공동보험 발표다. 이거는 미국하고 또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미국과 대화에서 합의문에 포함은 안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전략자산이라든가 이제 연합훈련과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는 면에서 일단은 그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주장해온 게 연합훈련에 참관단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아하. 계속 이걸 거부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주장대로 북침을 하려는 훈련이 아니니까 와서 보라는 거죠. 방어 전쟁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테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는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략자산 부분도 두 개로 나뉘어져요. 어허. 전략자산이 2010년 이후 북한을 방문 중인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사진을 찍은 모습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파격적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면담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실망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도착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네네. 3시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예상하기 좀 힘들었던,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내일쯤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파격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네, 봐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개막식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 일행 왔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것도 그 다음 날이거든요. 예. 네. 네, 물론 일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도착 직후에 김정은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고 대표단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통치 스타일 면에서도 주로 이제 은둔자의 성격이 강했던 선대 이 김정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호탕하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제스처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서둘러 우리 특사단을 만난 건 북한이 조금 마음이 급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했다는 분석보다도 우리가 이제 차 박사님이 잘 말씀했는데 그만큼 적극적이고 파격적이다. 네. 일례로 우리가 방북단이 북한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또 그리고 그것도 노동 당사에서 또 더 나아가지고 김여정뿐만 아니고 이설주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만찬창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일단 그 어찌됐든 뭐 특사라고 합니다만 서로 껄끄러운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쪽의 뜻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은 전날 실무진들이 만나서 우리 측의 입장 듣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딱 나타나서 요건 받아주고 요건 해줄게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외교적인 그동안의 어떤 뭐 프로토콜 뭐 이런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던 건 미리 어느 정도 그 좀 얘기가 오고 간 것 아니냐. 지금 외신은 또 그런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전 조율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기선제압용도 있어요. 예. 처음부터 나서서 이제 환대하고 굉장히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네. 아무래도 상대편에서 미안해서라도 아하. 껄끄러운 얘기는 조금 피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그 시도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고위급 회담 이후에 남북한 간의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급물살을 타서 사실은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도 고위급 회담 이외에 이 김여정 특사 방문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 김영철 통전부장 방문 이렇게 한 두 차례가 사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의 의제 조정은 그렇죠. 좀 돼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만나도 그렇게 크게 분위기 살벌할 만한 일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걸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게 본격적으로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의 의제를 주고받는 현안 타결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에 만날 약속을 답방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반영이 돼 있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차 박사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뭐냐면 북한의 김여정 이 특사 방남했고 또 그리고 김영철이가 2박 3일 동안 있을 때 아마 우리의 통일 외교 당국자하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논의했을 것이다. 저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자신이 전달됐고 그 차원에서 아마 남북 간 어느 정도 사전에 합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이것을 우리가 특사 보낼 때 비핵화 북미대회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확인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밝혔잖아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됐다 보여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보기에는 모든 남북한이 원하는 의제를 하나의 탭을 다 올렸다 저는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 특사라는 것은 특사를 매개로 한 남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사소통뿐만 아니고 협상의 개념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어제 이 만찬 끝난 이후에 또 오늘까지 적어도 북한에서는 이 김영철 통전부장과 우리의 그 특사단 간에 상당 부분 협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협상에 대한 합의 결과를 공동 보도문 형식으로 아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협상도 뭐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게 원래 문제가 됐고 가장 현안이었던 이게 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문제, 그다음에 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미북 회담, 북미 회담 앞서서 그 어떤 비핵화 조치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인데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예, 그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예.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스타일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공동의장이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가셨는데요.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거 조문장에서 만난 김정은은 앳되고 여린 느낌이었다. 그런데 넉 달 뒤 배짱이 두둑해진 느낌이더라라고 회고를 하고 있는데 자, 김정은의 외교 스타일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한 우리 특사단이 만난 건 처음이지만도 그러나 과거 류인산을 비롯한 중국의 상무위원 네. 또 그리고 쿠바의 대표단 시리아 대표단과 만난 경우 있죠. 물론 이제 우리 국을 회장이라든지 이런 민간국도 만나 있지만도 어쨌든 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30대 초반 아니겠어요? 라고 한다면 또 외교적 경험도 좀 부족하고 또 정치력도 좀 부족하다.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런 생각 봤을 때 지금까지 하는 상황 한 5, 6년 더 보니까 이것은 그냥 어린애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아마 김홍걸 위원장이 아마 그대로 받아들인 걸 보여주고 그러나 특히 볼 때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권력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국내 정치 또 그리고 지금 군사 문제
또 그리고 경제 문제 이런 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하는 그런 선상에서 아마 평가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호국들과 한 7차례 정도 접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급 외교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저희가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치 105 2016년 6월 30일 살바도르 안토니오 팔레스 메사 동지와 일행을 접견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니엘 베르무데스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쿠바 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셨습니다.